이른 가을 거지가 시작된 황금빛 들녘. 잘 여문 벼이삭들이 차례대로 베어 콤바인에 실립니다. 작황은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1년을 몰입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라는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확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뭐 그지없고. 긴 대롱을 따라 자루에 차곡차곡 담기는 나달들. 풍성한 수확에 농민들의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해질이라는 품종이고 김포에서 첫 수확을 하는 벼입니다. 땡글땡글하게 잘 익었죠. 작년보다 훨씬 더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쌀은 줄고 남아도는 쌀은 농민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남깁니다. 쌀은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긍지와 자부심이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쌀 농사를 짓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쌀이 남아도라도 가격은 오르고 그 이익은 농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쌀 가공업체 역시 쌀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원자재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월 달부터 쓸 쌀이 없어요. 한쪽에선 넘쳐나고 한쪽에선 모자라는 쌀. 이 기묘한 역설 속에서 한국 쌀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쌀 반죽이 꽃 모양 꿀떡으로 변신합니다. 한 줄 한 줄 찍혀 나오는 떡. 혹시라도 터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업체에선 6가지의 굳지 않는 떡을 하루 18톤씩 생산합니다. 꿀떡은 꿀떡속을 넣어주고, 그리고 절편이라든가 바람떡은 안에 들어가는 맛있는 앙금을 같이 투입해서 떡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항상 이렇게 풀케파로 돌아갑니다. 반죽과 성형, 냉각까지 모든 공정마다 기술이 녹아있지만 정작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건 쌀을 불리고 빻는 초기 과정입니다. 쌀을 얼마나 곱게 잘 빻느냐에 따라서 다음 공정으로 이어져서 떡이 제품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회사가 추구하는 떡의 반죽의 질감과 식감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잘못되면 뒤에서 아무리 잘해도 늘 똑같은 최상의 품질의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쌀로 만든 전통떡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12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성장세는 매년 200% 정도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 회사 제품이 이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스낵, 에피타이저류에서 2024년부터 1등 꿀떡, 2등 바람떡,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지난해엔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바빠야 할 추석을 앞두고 오히려 공장 가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떡을 만들 쌀, 즉 가공용 쌀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8월 달부터 미리 물량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해놨다가 그 시기에 한 번에 쫙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아요. 지금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한 달 쓸 양을 2달로, 뭐 한 달 반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떡볶이를 수출하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상황이 어렵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생산 시설을 늘렸지만 새로 들여온 기계는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전년도 매출을 거진 달성을 다 했습니다. 벌써 6, 7월 달에 벌써 전년도 매출은 끝났고요. 지금 올해 다시 신장세로 이제 계속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살이 수급이 잘 원활하지 않으니까 많이 위축된 영업을 하는 거죠. 업체들이 가공용 쌀을 구하기 힘들어진 이유. 업체들에 제공되던 정부 양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쌀 가공식품 협회에서 오는 가공용 쌀을 이용해서 이제 떡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 저희 회사의 떡의 원료의 85% 이상이 사실 쌀이잖아요. 근데 쌀에 대한 비중, 원자재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쌀은 크게 밥으로 먹는 일반용과 떡이나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가공용으로 나뉩니다. 논에서 갓 수확한 햅쌀은 정부 비축미를 빼면 대부분 시장으로 유통돼 일반 밥쌀로 소비되지만 정부 창고에 있던 묵은 쌀이나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온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쓰입니다. 그동안 묵은 정부 양곡, 이른바 정부미는 각 업체에 저렴하게 공급됐는데 올해는 정부가 이 양을 지난해보다 2만 톤 줄인다고 한 겁니다. 컵떡볶이와 냉동 김밥부터 컵떡국과 쌀 핫도그, 스낵 전병, 아이스크림, 시리얼까지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습니다. different texture. Yeah, right? I like them. I like it.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본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쌀 가공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특히 최근 몇 년 새 전 세계로 퍼진 K푸드 열풍. 쌀 가공식품 역시 해외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화 속 한 장면.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SNS에는 한국 떡볶이나 떡을 먹는 영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젠 해외 마트 진열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쌀 가공식품들. 쌀 가공식품 수출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업체는 그 배경에 저렴하게 공급된 가공용 쌀값이 큰 몫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원료 쌀을 그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뭐 동남아 쪽에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곳조차도 저희하고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쌀 가공 제품을 이렇게 많은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정부 양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다양한 쌀 가공 제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국내 가공쌀 수요는 2000년 49만 톤에서 지난해 64만 톤까지 늘었고 2030년에는 9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정부는 가공용 정부 양곡 공급을 오히려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공용 쌀과 달리 밥쌀 소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kg,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가 줄면서 시중에 쌀이 남아도니 이걸 가공업체가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가공용 쌀을 29년까지 31만 톤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쌀 가공 산업이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그 발전이 우리 국내 쌀 산업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가의 정부가 공급하는 정부 양곡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민간 햅쌀을 사용하는 그런 시장 구조로 좀 바꿔가기 위해서. 관건은 가격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가공용 쌀은 킬로그램당 1,000원. 시중에서 일반 쌀을 사려면 비용이 2배 이상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영세하고 소규모에 있는 이제 가공업체들은 구매 협상력이나 아니면 저장 능력 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게다가 민간에서 쌀을 구하기 쉽지 않은 구조도 업체들의 큰 고민입니다. 200톤을 구매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뭐 농협이든 이제 이런 데다가 말씀을 드려도 그 정도 쌀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15톤 정도는 민간 쌀을 구매를 현재 했어요. 15톤 정도의 쌀을 살 때도 20군데 정도에서 쌀을 샀어요. 한 군데서 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있어도 쌀을 원활하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금강, 동진강, 만경강이 들판을 적셔주는 한반도 최대 곡창지대 호남평야. 한쪽에선 친환경 쌀을, 맞은편엔 한 대기업과 계약한 가공용 쌀을 생산하는 벼가 각각 자라고 있습니다. 미호벼인데 미호벼는 반찰이라고 그러죠. 미호강 주변에서 생산된 곳이고 일작으로 보람찬 황덕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곳인데 수확량이 굉장히 많죠. 일작은 뭐 보통 3,000kg 이상, 3,500kg까지, 600kg까지 나오는 종자이기 때문에 이건 가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수확량이 많다고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생산비가 높은 국산 가공용 쌀은 일반 쌀보다는 싸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가공용 쌀보다는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를 활용할 가공업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떡이라든가 뭐 각종 가공용 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수요가 많은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좀 찾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정부가 개발한 가루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루쌀은 가공용 쌀과는 품종도, 용도도 달라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수확량이 좀 없다 보니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종은 아닙니다. 더욱이 수확량과 수요 모두 적은데 계속 생산하려면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농민들과 가공업체들은 가공용 쌀 전용 생산단지 조성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공협회나 그런 분들은 싼 원료곡을 원하지 않습니까?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그러면 원활히 돌아갈 텐데,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가격을 보전만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정부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아직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정부 이제 예산이 직불금으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내년도 26년 정부안에는 그 관련 예산이 반영이 최초로 지금 돼 있고 한 2만 헥타 정도, 한 10만 톤 정도 규모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향후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대응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남는 쌀과 모자란 쌀 사이. 엇갈린 현실 속에서 한국 쌀 산업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 비축미가 쌓인 충남의 한 저온 저장 창고. 지난해 생산된 쌀과 달리 가공용 묵은 쌀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도 원래 2023년산이 쌓여 있었는데 전량 다 출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곡 연산별로 따로따로 적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정부 비축미도 상당 부분 시중에 풀렸습니다. 대여곡 3만 톤이 나가는데 충남도 5,600톤 정곡으로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빈 상태예요, 창고들은 사실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실제 쓸 수 있는 밥쌀이 줄고 정부의 추가 격리 조치까지 더해져 일반 쌀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긴급 대여 물량을 풀고 가공용 쌀도 최대 5만 톤까지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공업체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보완책으로 미국의 직접 수입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안정된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쌀의 역설의 시대.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정부의 해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가나 가공업체 모두 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한데, 재배 면적을 줄여서 고품질 품종 위주로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공에 좀 적합한 품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 더 가공용에 지원을 할 수 있는. Why does it feel right every time I let you in? Why does it feel like I can tell you anything? All the secrets that keep me in chains.